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매수세를 보셨나요? 불경기라고 해도 집값은 오른다를 너무 잘 보여주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최근 3,451만원을 찍었어요. 웬만한 서울 아파트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10억 원이 시대인 거죠. 서울 집값 상승과 전세난 때문에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만 봐도 그게 딱 보여요. 지난해 하반기에만 경기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3만 5,735건을 기록했으니 말 다 한 거죠. 거래도 많겠다. 경기도에 아파트 사서 재테크해볼까 싶으시죠?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경기권 아파트 매매 거래가 다 상승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사실 모든 경기권 아파트의 거래가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거래가 반이나 떨어진 지역들도 많은데요. 이런 지역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거래량 변화가 클수록 투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는 지역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도 다수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거래량 변화가 크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매물이 없어서 거래량이 줄기도 하거든요. 이에 리얼캐스트TV에서는 지난해 경기권 아파트 상하반기 거래량을 비교하여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은 어디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역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294건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인 하반기에는 2,120건으로 상반기에 비해 60% 감소했고요. 거래량이 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네요. 군포시는 6월만 해도 총 948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엄청 많았죠?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강화된 이후인 8월에는 211건으로 6월에 비해 거래량이 77.7%나 감소했어요. 군포시는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와 조정대상 지역인 안양시 동안구에 인접하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GTX-C 노선 개통과 금정역 복합 환승센터 등 많은 호재를 지니고 있어 집값이 급등한 상황이었는데요. 거래량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6.17 부동산 대책이 한몫했습니다. 군포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매수가 확 줄어든 거죠. 투기과열지구는 전세대출과 세금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니까요. 두 번째로 집값도 영향이 있습니다. GTX 노선이 들어오는 금정역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금정역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1월에 12억 723만원에 실거래가 됐는데요. 10억 원대를 훌쩍 넘었죠. 물론 교통호재가 있다지만 10억 원 넘는 집을 사는 거면 그냥 서울에 있는 집을 사는 게 낫죠. 집값이 급등한 요즘 매물 상황이 궁금해서 금정역 인근에 위치한 A 공인중개소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거 사이트 같은 걸 좀 보니까 매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네, 맞아요. 여기 요즘에 매물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네네. 매매 물건은 거의 많지는 않아요. 또 다른 S공인중개소에서도 같은 답변이었는데요.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재개발 호재가 있어 문의 전화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말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재개발 호재로 인해 최근 매물이 그리 많지 않고 찾는 이들도 꾸준하다는 상황을 전하고 있네요. 군포시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곳은 경기도 안산시인데요. 안산시는 지난해 신안산선 호재로 집값이 껑충 뛰었던 동네입니다. 그만큼 거래량도 높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안산시 아파트 거래량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산시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각종 호재로 인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8,226건을 기록하며 부동산 호황을 보였습니다. 규제 적용 뒤에 안산시 아파트 거래량 역시 반토막이 났는데요. 6월에 1,749건이었던 거래가 7월에는 690건, 8월에는 417건으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산시 아파트 거래가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11월까지만 해도 476건이었던 거래량이 12월에 905건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같은 회복세는 안산시 부동산 시장이 투자자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이 거래한 지난해 상반기 안산시 아파트 거래량은 총 1,226건이었습니다. 반면 하반기에는 655건이었고요. 투자 수요가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죠. 거래량이 회복된 12월만 해도 외부인의 거래는 전체 거래 중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산시 아파트 거래량 회복에는 실수요자 거래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해석되네요. 3위를 기록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하남시면 요새 부동산 시장에서 뜨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무려 54.5%나 떨어졌습니다. 하락세가 적지 않은 수치인 것이죠. 하남시는 7월까지만 해도 아파트 거래량이 1,602건이었지만 8월에는 316건의 거래만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아파트 거래량이 80.3%나 하락한 것인데요. 이런 추세는 하반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9월에는 220건, 10월은 216건, 11월에는 147건을 이어가며 하반기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사실 하남시는 기존에도 투기과열지구였기 때문에 거래량 하락 원인을 규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군포시와 마찬가지로 하남시의 집값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사와 위례지구의 집값은 10억 원대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니 아파트 거래가 많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그럼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남 미사역 인근에 위치한 M공인중개소에 매물이 나온 것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지금 미사역 주변으로 집을 좀 보고 있는데 혹시 매물 좀 나온 게 있나 해서요. 아파트건이
매매는 지금 현재 저는 매매는 없네요. 매매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에 다른 공인중개소에도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혹시 그 미사역 부근의 아파트 매물 찾는 분들 혹시 많은가 해서요. 예, 가끔 있어요. 예. 매물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매매는 전체 가끔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남의 경우 매물이 나오는 것도 또 찾는 이들도 줄어든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것이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네요. 4위는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의왕시는 7.10 대책 이후 거래량이 반으로 줄었는데요. 6월과 7월에 각각 307건과 341건이었던 거래가 8월에는 160건, 9월에는 139건으로 감소했어요. 의왕시는 작년 2월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7월까지는 꽤 있었어요. 9억 원 이하 주택 투자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양도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7.10 대책에서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무주택 갭 투자, 9억 원 이하 주택 투자 수요 유입이 빠진 거죠. 마지막으로 경기도 시흥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흥시는 상반기에 총 7,149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34.1% 하락한 4,713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시흥시는 8월부터 거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6월에 1,551건이 거래된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1,019건, 8월에는 578건으로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시흥시도 12월부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12월에는 다시 1,180건으로 거래량이 올랐거든요. 시흥시의 거래량 회복세는 사실 주변 지역의 역할이 큽니다. 현재 시흥시는 조정대상 지역인데요. 시흥시 주변에 위치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그래도 규제가 덜하니까 최근 들어서 시흥시의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시흥시에 집을 사자? 이건 좀 아니죠. 이러다가 시흥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거래량이 저번처럼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 다른 데보다 나으니까 얼른 시흥시로 가자라는 마인드는 경고를 드리고 싶네요. 앞서 말씀드린 지역들의 공통점을 눈치채셨나요?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저가인 집이 많아 다주택자 투자 유입이 많았던 지역들이 대부분인데요. 순위에 오른 지역은 대부분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규제가 적용되냐 아니냐에 따라 거래량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또한 군포시와 한엄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물이 없어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것도 포인트입니다. 순위에 오른 지역들은 이미 집값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현재가 적기라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대책 시행 전후로 거래량이 반 이상 차이 나는 지역들은 사실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책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그 대책에 따라서 거래량이 변하니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러니 현명한 부동산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 전 매수 위험은 없는지, 거래량 변화와 집값 추이는 어떤지를 꼼꼼하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